자, 등차수열의 합인데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은 a 더하기에 n-1의 d다 이런 형태로 일반항 기억하시고 등차수열 합 한번 구해봅시다. 이 원리가 뭐냐 그러면 수열 an이 있는데 수열 an이 1, 3, 5, 7, 9 뭐 이렇게 5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sn을 등차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기호로 sn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약속이에요. 말 안 하고 그냥 sn 한다고 해서 뭐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말을 해줄 거예요. sn은 무조건 an에 대한 합이냐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an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bn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또는 또 sn 문자를 먼저 다른 식으로 썼다면 an의 합을 tn이라고 하자, 뭐 pn이라고 하자. 약속은 문제 속에서도 주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말을 하고 갈게요. SN이라는 말은 일단 여기에서는 AN의 합이라고 우리끼리만 잠시 약속을 합시다. SN은 합인데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요. S의 5는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5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S5를 보니까 5란 것만 적을 수 있지 시작점을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S는 약속이 1항부터의 합이에요 라는 게 좀 숨어 있습니다. S의 5가 1에서부터 5라 그러면 S의 3은 그래서 얘가 나타낼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끝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SN은 항상 1에서부터 3까지 이런 형태로 표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A의 한 4부터 A의 8까지 합을 좀 표현하고 싶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SN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항상 끝에 것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럼 얘는 4에서 8까지 더하고 싶다 그러면 S의 8 하면 얘는 뭡니까? 1에서부터 8까지 합인 거죠. 거기에서 S의 3을 빼주게 되면 1에서부터 3까지 빼주면 4에서 8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이 1이 아닌 경우에 대한 합을 S로 표현할 거면 얘는 항상 1에서부터 8, 1에서 3 이런 형태로서 표현은 가능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AN이 1, 3, 5, 7, 9다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S의 5개니까 일단 SN이라고 할게요. 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SN이 뭐냐 그러면 얘를 더하세요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를 구하세요입니다. 숫자가 얼마가 안 되니까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문자로 된 걸 풀 거거든요. 얘를 더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그러면 SN을 한 번 더 더해 줄 텐데 순서를 거꾸로 적어서 9랑 7이랑 5랑 3이랑 1이랑 거꾸로 적어서 얘 둘을 더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이 SN은 얘랑 얘랑 더하면 1 더하기 9가 여기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니까 얘가 몇 개 있느냐 그러면 5개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더하기 9가 5개 있어요 해서 1이 뭐냐 그러면 얘는 초항이 되고요. 첫 항이 되고 9가 뭐냐 그러면 끝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있어요는 항수가 5개니까 얘는 n개가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 얘는 일반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를 넘겨서 생각해요. 2를 넘기면 SN은 뭐가 되느냐면 2분의 첫 항이랑 끝항이랑 n개가 있어요입니다. 얘는 중항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중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중항은 3이 되고요. 여기에서 중항은 5가 되고 여기에서 중항은 7이죠. 마침 5개라서 1, 5, 9 해서 여기서 중항 5개의 중항은 5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얘를 중항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뭐 할까? 평균이라고 할까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처음에 거랑 끝에 거랑 더해서 2를 나눈 평균이 n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합을 생각할 때 조금 나을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공식을 한번 적고, 그래서 SN은 요 공식을 n을 앞에 적어도 상관없고 뒤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당분간은 요 2분의 a 더하기 l을 앞에 적을게요. l이 끝항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공식에서는 봐주시면 되고, n항이 l일 때,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초항이랑 끝항이랑 l이라고 해도 되고 an이라고 해도 되죠. 끝항이랑 그 다음 얘가 n개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하면 뭐 예를 들면 쉬운 거 해볼까요? 3이랑 6이랑 9랑 땅땅땅 얘가 99까지 간다. 얘가 몇 개 있을까? 3으로 나누면 1, 2, 3에 33이니까 33개 있겠네. 맞습니까? 그럼 얘를 다 더하게 되면 합은 어떻게 될까? 평균 찾아봅시다. 2분의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랑 한 다음에 얘가 몇 개 있다? 33개가 있어요. 얘가 수열의 합이라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런데 꼭 3과 99를 써야 되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요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96이 있겠죠. 그러면 공식 적을 때 얘를 내가 문자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그 앞에 거랑 그 바로 전에 거랑 요거 가지고 공식 세워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죠. 얘도 2분의 6 더하기 96도 평균 맞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가 33개 있어요 라고 해도 됩니다. 값을 찾을 때는. 값 찾을 때는 끝에 거 해도 되고요. 그 앞에 거, 그 뒤에 거 이런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공식으로는 자 생각해 봅시다. AN이 뭐냐? 등차수열에서 그럼 AN이 뭔데? 그럼 여기서 구해놨죠. 얘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 2분의 n을 요 먼저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기를 하게 된다면 요런 대박이 될 거니까 2분의 n에다가 an 자리에 요를 집어넣고 앞에 a만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2a가 되고 n-1의 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공식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개념적으로 얘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 등차의 합이 이런 거였어. 처음이랑 끝에 거랑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평균이 n개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흐름, 개념인 거고, 문제를 풀 때 여기는 변수가 몇 개 있습니까? n하고 초항하고 공차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문제를 봤는데 초항이 3이고요. 항수가 33개고요. 그 다음에 초항 공차가 3이에요 라는 거, 요거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끝항이 뭐고 초항이 뭐니까 평균을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에서는 요 개념으로 갈 게 아니라 여기를 바로 대입을 해서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열은 변수가 항상 3개입니다. 첫항이 얼마지, 공차가 얼마지, 항수가 몇 개지, 공차가 얼마지, 이거만 알면 수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있으면 일반항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해서 이런 변수들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공식을 암기를 해서 여기에 바로 대입하는 게 맞고, 뭔가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면 여기로 가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얘가 등차수의 합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거 몇 페이지지? 241페이지. 나중에 다시 볼 때를 대비해서 페이지 241. 등차수열의 합 공식 알려주자마자 풀기는 솔직히 좀 무리는 있지만 왜 얘가 등차 합에 대한 개념을 잘 표현하는가?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6이라 했고 마지막 거는 134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전체 싹 다 더하니까 260이 되는 힌트 가지고 개수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 그러면 등차에서 합이라는 개념이 2분의 초항, 첫항, 초라고 적을게요. 초항 더하기 끝항을 2로 나눈 평균을 구한 다음에 얘가 n개 있어요 라는 형태로 해서 합의 개념을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걸 알려준 게 아니라 앞부분 4개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n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의 1이랑 A의 2랑 A의 3이랑 A의 4랑 그 다음에 AN을 끝나야 되니까 A의 n-3이랑 A의 n-2랑 n-1이랑 AN이랑 요까지 더하세요 이거거든. 그런데 여기 합이 26이고 여기가 134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힌트를 줄까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등차의 성질에서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이 네 개의 합이 같을 거라는 걸 와닿죠.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는 공차가 하나씩 더해졌고 여기서 기준으로 보면 공차가 하나씩 빼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4개, 4개만 더하면 어떻게 될까? 평균이 몇 개 있는 걸까요? 말이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1 더하기 AN을 2로 나누어도 평균인 거고 2에 A2에 A에 N-를 더해도 평균인 거고 2에 A의 3이랑 A의 N-2를 더해도 평균인 거고 2에 A의 4 더하기 A의 N-3을 더해도 평균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 더하면 평균이 4개 있는 거죠. 그러면 분자 싹 다 더하면 뭐만 더하면 돼? 얘랑 얘만 더하면 이게 분자의 합이죠. 분자의 합이 2개 더하게 되니까 160입니다. 그러면 2분의 160이 나누면 80인데요. 얘가 뭐냐 그러면 4개의 평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20이에요. 그래서 얘가 평균이 여기서까지의 평균이 20이고 얘가 n개 있어요 인게 다 합쳤더니 260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n이 13 항수는 총 13개가 있네 라고 이렇게 찾자는 그림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등차 수열에서 그 개념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형태고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SN이랑 AN의 관계인데 이 개념은요 이게 등차에 적혀 있다고 해서 등차 개념 아닙니다. 모든 수열에 성립하는 개념이고 여러분이 수열에서 아마 단독적으로 쓸 것 중에는 가장 많이 쓸 내용입니다. 공식으로 외우세요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 당연한 거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열 AN을 적을 건데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 적어보겠습니다. 뭐 해볼까? 3, 7, 9, 5, 2 마음대로 적었어요. 5개만 적을게요. 이런 수열이 있는데 얘를 다 더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S의 5항까지 합은 얼마인가요? 10, 20, 26인가요? 그러면 밑에 적읍시다. S의 5는 현재로서는 SN 개념이라고 봐주세요. SN이라고 할게요. N이 5입니다 지금. SN은 3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2를 물어봤는데 S의 n-1은 n이 5라고 생각하면 4항까지 합입니다. 3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5가 돼요. 규칙성 없습니다. 내 맘대로 적은 숫자예요. 얘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빼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2만 남죠. 그래서 SN에서 S의 n-1을 빼게 되면 A의 5가 되는 AN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성립해요. 그래서 SN이 주어져 있다면 규칙성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서 AN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차 성질 아니에요. 무조건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저 뒤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얘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S에다가 열 한 단계를 낮추어서 n-를 적게 되는 순간 여기에는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1을 넣게 되면 S0이라는 개념이죠. S0이 뭐지? SN의 의미가 뭡니까?
n번째까지의 합이라는 개념이잖아. S의 0은 뭐가 됩니까? 0번째까지 합인데 정의가 안 돼 있어요. 0번째라는 건 없습니다. 순서에서. 숫자 적었는데 0번째가 어디 있어? 나는 첫 번째부터 당연히 처음에 있는 얘 숫자는 첫 번째 항인 거잖아. 그래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이 공식을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AN은 SN 빼기 SN-를 적는 순간 얘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정의역 같은 개념이에요. 무조건 적어야 돼.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1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생겼고, 나중에 문제에서 곧 나옵니다. 얘가 어떻게 가치를 가지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문제 풀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요 공식은 이 식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모든 수열에서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수열 끝날 때까지 쓸 겁니다. 한글로 기억을 해주세요. SN을 안다 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AN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이 가야 됩니다. SN이 주어진다? AN 아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N을 알면 SN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다만 등차는 배웠는데요, 그 뒤에 이상한 복잡한 희한한 것들은 차츰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SN을 알면 AN 구할 수 있다, 요까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얘는 단원명에 위에 보충학습이라고 있습니다. 특강은 교과 바뀐 것 같고 보충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알면 좋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근데 까먹었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은 a 더하기에 n-1의 d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괄호 풀어보면 n 기준으로 적어보면 d 곱하기에 n 더하기 a-의 d라는 형태의 n 기준으로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얘가 뭐가 d고 뭐가 a-d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n 더하기 3이다 라고 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차가 2겠네, 맞죠? 2라는 거는 공차 d를 알려주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초항을 여기에서 막 암기 이렇게 하지 말고 초항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 n자리에 1 넣어보면 되죠. n에 1 넣었더니 초항이 5가 되는 거잖아. 초항 알고 공차 알면 일반항식 세울 수 있죠. 다시 1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가 끝에 상수항이 a-d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는 공차는 맞아, 얘는 공차야, 초항 궁금해, n에다가 1 넣어봐야지 라는 요 개념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등차 수열의 AN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을 쭉 풀어서 적으면 여러분 눈에는 이런 형태로 보일 수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n 더하기 3처럼. 그럴 때 A가 공차이다 라는 거는 요거 전개했을 때 n 앞에는 d밖에 없기 때문에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겠구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인데요, 합은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한테 그 합공식 암기해라 했던 합공식 중에서 SN은 2분의 n에 그 다음에 초항 더하기 끝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2a 더하기에 n-1의 d로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게 다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얘 전개하게 되면 한번 적고 갑시다. 2n에 n 먼저 정리하면 dn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2a-의 d가 되겠죠. 그 다음 풀어봅시다. 전개하게 되면 2분의 d가 되고 n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2분의 2a-d가 되고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n에 대한 2차식인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이런 형태로 생기는 것도 알겠고 이거 좀 복잡하네요. 내비두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는 것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합은 n으로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한 발짝 뒤에서 쳐다보면
등차 수열에서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고 상수항이 없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숫자는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겠죠. 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에서 뭐 예를 든 게 얘는 없네요. SN을 구했더니 4n 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2n이더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게 2분의 d가 되어서 여기에서 4가 왔네? 아, 그러면 d는 얼마가 되겠다? 8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차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d는 알 수가 있어요. d는 안다. 알 수 있다. 얘는 이거 외워서 하느니 그냥 방금 뭘 배웠냐 그러면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 배웠으니까 여기에다가 복잡하지만 대입해서 풀어도 답은 나올 테니까 안 외워지면 요거를 요로 매치시키는 노력은 그냥 하지 말고 이걸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외워서 풀면 괜찮은 거고. 자,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SN은 등차 수열에서 합은 2차식 형태로 나오겠네. 2차식 형태로 나오겠네.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요. SN은 AN 제곱 더하기 BN의 2차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0이어야 되고요. 여기 A에 대해서 2배를 한 게 공차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거는 여기서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요거까지는 알아두면 조금은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차를 막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SN이 등차수를 합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상수항이 0인 2차식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얘는 등차수열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합을 봤는데 2차식으로 나와 있는데 상수항이 0이야.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차수열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A랑 D죠. 요거만 알면 일반식을 표현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D는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요 부분을 2배를 하면 공차가 되오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났다 칩시다. 암기가 됐다고 치면 공차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초항의 개념이 뭘까? A1 첫 번째 초항은요. 여기 n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S1하고 같습니다. 1항까지 합이 뭡니까? 1항인 거잖아. 그럼 1항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대입하면 되죠. 계속 그냥 식 적혀 있는 데다가 n에다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여기에서는 초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항 찾고요. 여기에서 공차 찾고요. 그러고 나서 an 일반식 적으면 돼요. 암기를 최소화하고 생각해 봅시다. 초항이 뭐랑 같다? A1은 S1하고 같아.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SN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올 텐데 얘가 초항이야. 나는 초항을 찾았어. 공차는 생각해보니까 앞에 뭐 2분의 n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살짝 들죠. 그 다음 저 뒤에 뭐가 있더라? dn이 있다라는 것도 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2분의 d가 개수네. 그러면 얘를 2배 하게 되면 공차는 찾을 수 있겠네 하면 an을 표현하는 거는 조금은 빨리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암기 안 되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억 안 나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거 표현하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런데 SN이요. 상수항이 달려 있다. 이거 뭐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데 C가 0이 아니면 2항부터 등차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2항부터 등차라는 게 무슨 소리지? 요거 증명은 방금 요걸로 생략을 할게요. 여기서 역으로 가봤더니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게 되면 등차 수열이면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고 상수항이 0인 걸로 나왔으니까 상수항이 0이 2차식이면 얘는 등차다는 그냥 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수열이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고 완벽하게 됐고 나는 이제 수열 좀 알겠어 한 상황에서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요 부분이에요.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마지막 실수를 유발하는 것 또한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테니까 초항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좀 조심을 해주세요. 이래 말해도 여러분은 잘 안 와닿을 겁니다. 문제 풀다 보면 알고 나서 다시 보면 좀 그 어려움이 느껴질 거예요.
요거는 책 밑에 있는 거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방금 한 것 중에서 아직 증명이나 예제를 안 풀어본 것 중에서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으로 표현이 되었으니까 얘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뭐가 암기가 잘 안 된다, 알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두 배를 하게 되는 게 공차가 돼요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마이너스 a를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가 공차고, 초항은 여기서 어떻게 찾자? A1은 1 대입한 S1 해서 A 더하기 B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일반항을 찾으면 되니까 요 부분은 외워서 쓰실 거면 쓰시고,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B 나오죠. 암기해서 써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공차가 2이고요. 초항은 여기 A 더하기 B를 암기하세요가 아닙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1 대입하세요를 암기를 해야 돼요. 주어진 식에 1 대입해서 초항 찾고 공차는 요거 2배에서 적어주면 되고, 요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초항은 1 대입하면 5가 되고, 공차는 2배 하니까 4가 되고, 4n 적고. 그래서 이건 그냥 예시로, 얘를 아직은 모르고 있다.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공차가 4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에서 그 다음으로 적을 수 있는 식이 뭐냐 그러면 얘가 4n 더하기 뭐 있겠군, 이렇게 딱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맞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1 대입하니까 S1이 뭐가 되더라? S1은 A1인데요 5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생각해보자. n은 1 대입해서 얘가 5가 되려면 이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 1이 가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는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흐름대로. 그 다음 앞에 이야기했던 거 먼저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예제 14가 제일 중요. 14, 15 갈 때까지는 그냥 앞에 했던 내용 정의에 대한 거 풀어봅시다. 자, 초항이 37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의 K양이 33이다. 얘 갖고 식 세워보세요입니다. 쉬운 거니까 여기도 적읍시다. AN은 초항 적고요. 7 더하기에 N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 굳이 가로를 풀면 2N에 더하기에 5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AN입니다. 그 K번째 항이 33이래요 했으니까 이게 33이 되면 돼요. 33 넘기니까 28, 2 나누게 되니까 n번째가 K항인 거니까 K는 14가 되고, 그 다음 K번째 14항까지 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초항을 알고 있고요. 공차를 알고 있고요. 항수를 알고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2분의 n에 2a 더하기에 n-1의 d에다가 n 자리에다가는 항수가 14개 찾았으니까 여기에는 14를 적고, 초항 자리에는 7을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4를 적고, 여기에는 공차 2를 적어주면 합을 구할 수 있잖아. 또 생각해보면 초항을 알고 있고 마지막 항이 33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2분의 초항 더하기 그 다음에 끝항 33이랑 평균이 14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그냥 공식이 그대로 대입, 얘는 처음 다이 끝 2로 나눈 평균이 14개 있어요 라고 생각해도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봅시다. 3항이 7이고요 10항이 21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항은 알고 있는데 초항이 뭘까를 아직은 모르겠네요. 얘는 어느 정도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항이 7이다. A3을 정의대로 해보면 A 더하기 2D가 됩니다. A 더하기 2D는 7이 되고, 그 다음에 10항은 A10은 A 더하기 9D가 되고 얘는 21이 됩니다. 밑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게 되면 얘는 A 없어지고요. 7D가 14가 되죠. 그래서 D가 인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D가 인 걸 알게 되고 대입하게 되면 초항이 3인 걸 알게 되고,
얘는 끝항을 알고는 있네요. 얘는 A 초항이 3인 거고 그 다음에 끝항이 21인 거고 시반까지 합이니까 공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 거면 여기는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S의 10은 어떻게 표현하자? 2분의 시반까지 초항을 2배 합시다. 초항이 3이니까요 6 더하기 n-1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2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개념적으로 보면 2분의 초항이 3이었고 제일 끝에 항이 21인 거 알려줬고 곱하기 얘가 항이 10개 있어요 라는 형태로 풀어도 된다. 두 가지로 편한 대로 푸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공식은 암기가 돼야 되고요. 등차수열을 공식 안 해오면 그건 정말 의미 없죠. 알아야 됩니다. 아까 연습 문제 풀어보라고 한 것만큼 얘도 좀 그거보다 난이도는 낮지만 등차수열 합개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랑 4 사이에 n개를 끼워 넣어서 이런 수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0, a의 1, a의 2, 땡땡땡, a의 n, 4. 그러면 중간에 n개를 끼워 넣었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n 플러스 2개입니다. 그 다음에 합이 마이너스 24라고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24는 어떻게? 2의 평균인데 이 전체 수열로 볼 때는 얘가 초항이고 얘가 끝항이잖아.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4 해서 평균 구하고 개수 n 더하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14가 돼요 해서 n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넘겨보면 n은 6 그 다음에 공차를 찾으세요. 공차는 자 여기서 A 적었으니까 애매하니까 한글로 적겠습니다. 초항이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n이 6이라는 말은 얘는 몇 번째 요 전체 수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8번째 수열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표현할 때 얘를 b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bn은 얘가 초항 B1, B2, B3 해서 B의 n 더하기 2다. 얘가 B의 n 더하기 2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n이 6이니까 얘는 B 입장에서는 8번째 수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초항이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공차 물어봤습니다. B의 8은 뭐지? B의 8은 초항 마이너스 10 더하기 n-1이라면 7되고요. 공차 D를 했더니 마지막 항인 4가 되었어요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누게 되면 D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계산 문제입니다. 공식 사용해서 푸는 첫째 항부터 13까지 합이 50이다.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등차 수열에서 SN이 2분의 n 초항 2배하고 2a 더하기에 n-1의 d 라는 형태다. 그래서 13은까지 합은 S의 13은 2분의 13에 초항 모르겠고 12의 d가 돼요 인게 52가 돼요 라는 형태고 20항까지 합은 S의 20은 2분의 20에 2a 하고 19d를 하고 했더니 마이너스 60이 돼요 입니다. 산수는 생략할게요. 변수가 두 개밖에 없고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거 연립해서 AD를 구할 수 있는 형태잖아. 그렇게 해서 구하라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 연립해서 풀면 보자. A가 16 D가 마이너스 1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0항까지 합은 여기다가 이제 다시 대입을 해보면 S의 30은 2분의 항수가 30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초항은 2배 하세요. 니까 32가 되고
더하기 n-1은 30항까지니까 29가 되고, 그 다음에 공차 여기에다가 -1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와요 인 거고, 답이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찾으시면 됩니다. 얘가 13이 아니라 만약에 10항이었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요 문제에서 좀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몇 개씩 해볼까? 얘를 돕기 위해서 3개씩 한번 적어볼게요. 등차 수열을 9개만 딱 적어보겠습니다. A1은 A가 되고, A 더하기 D가 되고, 9개 좀 많다. 6개만 할게요. A의 4는 A 더하기 3D가 되고, A의 5는 A 더하기 4D가 되고, A의 6은 A 더하기 5D가 됩니다. 만약에 수열이 일정 간격으로 더해진 형태, 예를 들면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랑 더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될까? 얘는 2A 더하기 D가 요쪽으로 해야 되겠네. 얘 두 개 더하면 얘는 2A 더하기 D가 되고, 여기 두 개 더하면 얘는 2A 더하기에 5D가 되고, 여기 두 개 더하면 얘는 2A 더하기 9D가 돼요. 얼마만큼 더해졌습니까? 플러스 4D가 되고, 여기에서 플러스 4D가 됐죠. 왜 4D가 되었을까?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갈 때 얼마만큼 커졌냐면, 두 칸 점프했으니까 2D가 더해졌죠. 여기서 올라갈 때도 두 칸 점프했으니까 2D가 더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4D가 더해졌어요. 여기에서 일로 갈 때도 얼마만큼 더해졌습니까? 2D가. 여기서 올라갈 때도 2D가 더해졌죠. 그래서 여기도 4D가 더해진 형태예요. 얘를 보면 뭐라 할 수 있을까? 일정 간격의 수열이 쭉 있는데 같은 개수만큼 끊으면 끊어서 요 합들도 뭐가 되겠다? 등차 수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10항이었다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을까? A의 1에서부터 A의 10, A의 11에서부터 A의 20, A의 21에서부터 A의 30, 여기까지 더한 얘랑 얘도 이거는 A의 10이 맞습니다. S의 10이 맞습니다만 얘는 S10 아닙니다. 11부터 20까지의 합이죠. 얘는 S의 20 빼기 S의 10이에요. 얘는 21에서 30까지는 S30 아닙니다. S30에서 S20을 빼야지만 21에서 30까지겠죠. 얘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도 뭐가 되겠다?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문제를 똑같이 했는데 순서는 좀 바꿔봅시다.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얘를 만약에 10이다. 그 다음 얘가 20항까지 합이 30이다. 그러면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여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문제는 흔히 나옵니다. 여기가 10항까지 문제로 바꾸어서 10항까지 합이 1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항부터 20항까지가 30이라는 말은 10을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 합은 얼마일까? 11에서 20까지는 30에서 10을 빼니까 얘는 20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21에서 30까지도 등차 관계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30이 되는 거죠. 근데 답은 30이 아니에요. 답은 뭘 물어봤지? 30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다 더해서 60이 답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정 개수로 끊으면 일정 개수로 여기는 지금 예시를 두 개로 끊었죠. 두 개씩 끊어서 더하면 얘 합들끼리도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고 1부터 10항까지 10개랑 11부터 20까지 10개랑 21에서 30까지 10개 얘들도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돕기 위해서 얘 문제를 좀 틀어봤고 1에서 10항까지의 전체 합이 얘가 10이 되고 첫째 항부터 20까지 힌트가 30이라고 주어졌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1에서 20까지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가 10이고 여기 끝까지가 30이면 얘는 20이겠구나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21에서 30까지를 등차관계 정의에 의해서 30이 되겠네라고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체를 구하면 된다라는. 뭐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표정인데. 그럼 예시를 문제를 좀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S의 5는 뭐 해볼까요? 10 합시다. 그 다음에 S의 10은 40이다. S의 15는 얼마일까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이해를 해서 답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 보면 S5가 10이니까 S10을 볼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A6에서부터 A10까지가 얼마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 40에서 10을 빼게 되면 얘가 30일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30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A의 11에서부터 A의 15도 등차일 거야. 20 더해졌습니다. 20 더해지게 되면 50이 될 거고, S의 15는 방금 적은 얘랑 다 더해서 답을 적으면 된다. 그래서 91은 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리 말을 할게요. 등비도 똑같습니다. 안 배웠지만 등비도 이런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필수예제 12는 그 해설의 풀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고요. 얘를 개념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조항이 7인데 등차수열의 조항부터 4만까지 합이랑 5항까지 합이랑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어떤 사태일까? 뭔가 음수가 도움을 좀 줘야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4만까지 합이 있는데 4랑 5랑 더했더니 A의 4랑 A의 5랑 얘를 4만까지 합인 S3에다가 더했는데도 T가 안 났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더했는데 T가 안 났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형태일 거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 중간에 0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시작은 7이라는 양수부터 달려갈 텐데 A에 1, 2, 3을 더하고 나서 어떤 S3이 결정이 됐는데 두 개를 더했는데도 똑같이 T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0이라는 기준선인데 A의 1에서부터 A의 2, A의 3까지 더한 S3이 있고 두 개를 더했는데 T가 안 난다고? 그러면 얘는 0이라는 기준선에서 A의 4랑 A의 5랑이 반대편에 있어야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항까지가 양수인 거고 5항부터는 왠지 음수가 될 것 같고 라는 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항이냐라고 하면 계산으로는 여기 해설 밑에 설명 보면은 4.5보다 커가지고 5항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해봐도 5항부터 음수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몇 항일까? 당연히 양수만 더하면 제일 큰 거지 않나? 그래서 4항까지를 더하게 되면 얘가 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5항인 거고요. 최대가 되는 건 S4까지만 더할 때가 최대가 될 것이다. 계산은 풀이 있는 대로 공식 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0 되는 거는 어디에서 0이 될까? 여기가 A6인데 얘랑 서로 상쇄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에 6 있고요, A에 7 있고요, A에 8 있고요.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얘가 서로 상쇄되지 않을까? 얘는 또 이까지 하게 되면 S의 8 같은 경우에는 아마 0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죠? 나중에 문제 풀 때 요렇게 개념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뭐 방향을 좀 잡아가시면 돼요. 최대값은 뭐 밑에 풀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20 이상 100 미만 자인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20 이상 100 미만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 총합은 3의 배수의 총합에다가 5의 배수의 총합을 더한 다음에 15의 배수를 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의 배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의 배수는 20보다 큰 3의 배수는 21에서 시작을 합니다. 3 더하게 되면 24가 되고 이런 형태로 가겠죠. 10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는 9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실전적인 부분인데 얘가 몇 개일까? 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이렇게 찾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식에 대입해서 막 찾지 말고 얘가 지금 30 커지고 있는 거잖아. 우린 개수만 알면 돼요. 30 커지고 있습니다. 개수. 그럼 여기서 30 커지고 있으니까 3으로 나누어 보면 7, 8, 3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1이 오면 좋으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뭐를 빼자? 6을 빼버리면 1, 2, 2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항의 개수는 1, 2, 땡땡땡 27이니까 27개가 있겠군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27개가 있는데 우리는 뭘 또 알고 있느냐 그러면 초항이랑 끝항을 알고 있죠. 항의 개수 알고 있고. 그럼 여기서 등차수열에서 얘 합은 어떻게 표현하자? 2분의 초항이랑 끝항이랑 얘가 평균이 27개가 있어요 라는 형태로 구할 수 있는 거. 방향이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의 배수 한번 찾아볼까요? 20 이상이니까 20입니다. 25가 되고요. 땡땡땡 100 미만이니까 95까지 갈 거예요. 자, 몇 개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5씩 커지고 있으니까 5로 나누어 봅시다. 5로 나누게 되면 4가 되고 5가 되고 땡땡땡 19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 찾으니까 3을 빼주면 얘가 1, 2가 되고 16이 되니까 16개가 있네. 그 다음에 합은 첫 항, 끝 항,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평균 얘가 16개가 있어요. 그 다음 15의 배수 20 이상이니까 30이죠.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적어도 됩니다만 연습 삼아 한번 적어 볼게요. 30, 45, 땡땡땡 제일 큰 게 90. 15씩 커지니까 15로 나누어 봅시다. 2랑 3이랑 6이랑 5개인 거 알지만 방금 했던 통일성을 위해서 1을 빼면 1, 2, 땡땡땡 5 5개가 있네. 그래서 여기에서 합은 30 더하기에 90 나누기 평균 그 다음에 5개가 있어요 해가지고 요거 계산해서 뭐지 더하면 1620 920 300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 더하고 요거 빼서 답을 선택하면 돼요. 이거 개수 찾는 거는 좀 이해되죠? 이거 실전에서 자주 수열에서 가끔 쓰니까 요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백이 있으면 한번 연습해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해볼까? 30 커지는 거 아무거나 해볼까요? 3의 배수 아닌 걸로 연습 23 해봅시다. 23에 26에 29에 계속 커지면 3의 배수인 한 50, 53 정도? 얘가 몇 개 있을까가 궁금하다. 개수 찾고 싶다. 그러면 30 커지고 있으니까 얘는 아까는 3의 배수라서 바로 3으로 나누었지. 근데 얘는 30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으로 나눌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개수만 찾을 거면 편한 대로 빼든지 더하든지 해서 3의 배수를 만들어 보자고. 1을 더해도 되고 2를 빼도 상관없죠.
1을 더해보면 1을 더해보면 얘는 24가 되고 27이 되고 30이 되고 54가 되겠죠. 그 다음 3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8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고 18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알 수 있지만 확인차 7을 빼보면 1, 2, 3, 7을 빼니까 11 돼서 전체는 11개겠네 이렇게 찾으면 헷갈림이 덜해요. 막 수열 등차에다 집어넣어서 개수 찾는 것보다 수열은 개수가 엄청 중요하니까 요런 형태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까는 3의 배수했는데 차이점이 뭐다? 30 커지고 있네? 그러면 3의 배수가 되게 더하거나 빼서 3의 배수를 좀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자. 그 다음에 앞에 1이 오게 되도록 만들어 주자. 그러면 개수가 잘 보인다라는 얘기다. 이해되겠죠? 자, 필수예제 14는 필수예제 15를 보여주기 위한 비교 대상입니다. 필수예제 14는 아까 개념에서도 길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요. SN이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났네, 상수항이 없네, 여기에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 등차 수열이군.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개수의 2배가 공차라 했으니까 여기서 공차가 2가 되면 알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개수에서 t가 2가 되네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 초항을 찾을 거면 어떻게 하자. 1 대입해 봤더니 s의 1은 S1의 개념이 A1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1항까지 합이나 처당이나 같고 1 대입했더니 2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항이랑 공차를 아니까 얘를 가지고 AN의 일반항인 A 더하기 N-1의 D에다가 대입을 해서 2 N-1에 곱하기 2 해서 2N이라고 적어도 되고, AN이 1차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공차가 2니까 얘는 2N에 더하기 상수항이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 1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얘가 2가 되려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항은 2N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상수항이 0이다에 대한 거가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상수항이 0이 되면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이 식은 첫 항부터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SN에다가 상수항이 달려 있다가 무슨 소리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N의 식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SN에서 S의 N-를 빼면 AN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만 요거 적을 때마다 꼭 조심하세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죠? 그 다음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첫째 항부터 연결이 되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 연결이 되는 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어떤 수열 AN이 좀 과장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초항은 100이야. 두 번째는 2가 되고요. 두 번째는 3이 되고 두 번째는 4가 되고 5가 되고 이런 수열이 있다 치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한 번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얘를 쪼개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항은 100이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n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수열인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2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항 따로인 등차 수열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 BN이 있습니다. 얘는 초항은 5고요. 두 번째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수열이다 치면 얘는 뭐가 될까? 한번 연습했으니까. 초항은 5지만 그 뒤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n이죠, 얘도. 그래서 일반항은 같습니다. 얘를 표현해 보면 초항은 100이고요. 2 이상에서 n이 2 이상에서는 an은 n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얘도 bn을 표현해 보고 싶다면 b1 초항은 5가 되지만 n이 2 이상에서는
n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조항이 달라지게 되면 얘를 가지고 합을 표현하게 되면요, 나머지 식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느냐면 조항이 달라지면서 상수항만 달라져요. 왜 그런가? 이번에 또 반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요거 가지고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조항이 연결되지 않는 등차가 존재한다라는 게 여러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인 거고, 얘도 등차 수열입니다. 다만 이항부터 요런 거 희한한 것도 수열이다 하고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수항 달린 게 뭐지 생각해 보면, AN은 SN 빼기 SN-1이라는 말은 SN은 쟤를 그대로 적겠다는 소리고, 3n-의 1 빼기 SN-1은요 n 대신에 n-을 넣으세요입니다. 그래서 n-1 제곱에 더하기 3에 n-1에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도 -1 있으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이게 없었을 때랑 얘가 있을 때랑 AN 구하는 방법이 다를까? 얘가 없었다면 이거 안 적었을 것 같은데, 적으나 안 적으나 없어져서 사라졌잖아. 그럼 AN 적을 때는 영향이 없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일반항 구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요 뒤에 뭘 적습니까? n이 2 이상에서 성립해요라고 꼭 적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2 이상에서는 얘가 -1이든 플러스 100이든 아무런 영향을 안 줘. AN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2n 플러스 2가 나오는데, 그대로 n이 2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가 뭐가 오든 100이 오든 저기에서처럼 5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이 AN은 똑같아. 그러면 도대체 이 상수항은, 여기에서 내가 x를 찍은 상수항은 뭐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초항만 변화를 줘요. 초항은 A1은 뭐가 되지? S1이라고 했죠. 얘가 없었다면 초항은 4인데 여기서 1 대입하면 4니까 이쁘게 처음부터 연결되는 이쁜 등차 수열이겠군 했을 텐데, 얘가 숫자가 -1이 있음으로 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A1, S1 여기 1 대입했더니 3이 되었죠. 초항만 영향을 줘요. 그래서 2차라서 등차는 등차인데 여기 상수항이 달려있으면 초항을 바꿔버려요. 2항부터는 규칙성은 유지됩니다. 여기 100이 오든 5가 오든 1000이 오든 상관없이 얘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초항이 3인데 생각해보니까 얘를 한번 적어볼까요? AN은 초항은 3이고요 2 대입하게 되니까 뭐가 되지? 6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고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잖아. 보니까 연결 안 되죠. 얘는 2시 커지고 있는데 이 지원자 외톨이인 거잖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떨 때? 상수항이 있으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수항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2차식이네? 등차겠군. AN은 상수항이 있네? 에이, 초항 연결 안 되겠네. 왜? 일반항 AN을 구할 때는 얘 가지고 구할 거고 여기에 뭐가 오든지 간에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얘 가지고 AN 구하고요. 초항이 뭔가 변화가 생겼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N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적어야 되느냐면 A1은 3이고요. 그 다음에 n이 2 이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자? 요거를 적어서 2n 더하기 2에요 라고 적는 것이 수열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뭐다? 초항만 변화를 줘서 초항만 틀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일반항 구하는 거는 뭐로 구한다? 상수항 제외한 얘 갖고 간다. 상수항 적거나 많아 얘랑 없어져서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차이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없는 형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4번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러면 우리는 AN을 여기 대입법으로 풀지 않고 SN 빼기 SN-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N 빼기 SN-를 하게 되면 N-1의 제곱에 N-1을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올까? 얘가 나와야 돼요.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적자? n이 2 이상이에요 라고 무조건 적어야 된다 했죠. 그러고 나서 A1을 확인해 보니까 A1이 여기에서 대입해서 찾아보니까 2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1이 2인데 A1을 2 이상에서는 2n이라고 했는데 여기 n에다가 1 대입해 봤더니 2가 나왔죠. 그럼 얘를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합쳐서 뭐라고 적느냐면 An은 2n이고요. 얘는 상수항이 없어서 n이 1부터 연결이 되는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원론적인 풀이입니다. An은 Sn 빼기 Sn-에서 구하는 거고, 상수항이 있네? 에이 총 끊어지겠네? 그래서 얘는 최종적인 답이 요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차이점 이해되죠? 이게 나중에 등차가 아니라 저기 복잡한 뭐 형태로 가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떨 때? Sn 가지고 An 구할 때 저항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차에서 그래프 문제가 있는데요. 얘가 2x고 얘가 x인데 x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을 때 이 선분의 길이는 도대체 뭘까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을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면 얘가 굳이 원점을 지나지 않아도 fx 빼기 gx 하면 얘는 뭐가 될까? fx에서 빼기 gx를 하게 되면 현재 그림에서는 저 개별적인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fx에서 gx 1차에서 1차 빼면 얘는 뭐가 남느냐 그러면 1차식이 남습니다. 1차식은 뭐랑 같다? 등차 수열이랑 같은 느낌이죠. x를 n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x를 n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x를 n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x가 자연수가 되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x에 보면 일정한 간격을 n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정수예요 자연수예요 주면 참 좋을 텐데 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정한 간격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얘를 그냥 뭐 1이라고 치고 얘를 2라고 치고, 1은 좀 그렇는가요? 얘가 예를 들어서 2가 되고 3이 되고 이런 형태로 좌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의 차이도, 요 차이도 1차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요 길이들도 등차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길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차이가 관계식 1차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정수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 관계만 생각을 해보면 얘들은 1차 관계에 있으니까 커짐의 움직임이, 커지는 규칙성이 등차일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은 요 부분도 등차고요. 둘 더해도 등차고요. 등차겠네. 10개 선분이라고 얘가 뭘 알려줬죠? n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1이래. 얘는 뭐가 되겠다? 등차에서 초항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10이다. 아무리 봐도 1, 2, 3, 4, 5, 6, 7, 8, 9, 10인 건 알겠는데 숫자가 달라질 때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짧은 거는 1이 되니까 초항이 1이고요. 가장 긴 길이가 10이니까 끝항이 10인 거고요. 개수가 10개 있어요 라는 등차 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프에서. 그래서 합은 2분의 1 더하기 10 해서 평균을 구하고 얘가 10개 있어요 라는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일차 함수는 등차 수열과 같은 의미를 띨 것이다. 비록 이 간격이 일정하다면 그 값의 변화는 1차 등차 수열과 같은 의미를 띨 것이다. 비록 x 좌표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첫째 항 1인 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공차가 3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졌죠. 저항 알려졌죠. 그럼 우리는 AN, BN을 완벽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도 N에 대한 1차식인 거고 BN도 N에 대한 1차식인 거고, 둘을 더하게 되면 얘도 뭐가 되겠다? 1차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굳이 따로 구해서 등차를 안 하고 한 번에 합쳐서 한번 구해볼까가 이제 이 문제 방향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AN, BN은 뭐가 될까?
헷갈리면 식으로 적어봐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얘가 A가 두 번만큼의 공차, 얘는 Bn이 한 번만큼의 공차가 커지는 효과를 내니까 3은 두 배만큼, 마이너스 1은 한 배만큼 해서 한 번, 한 단계 갈 때마다 5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또는 또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A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초항이 1이고요. n-1의 공차 3을 적어서 전개를 해보면 얘는 3n-2가 되고, b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초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러고 나서 2an 더하기 bn을 하게 되면 2배하고 얘를 더하니까 5n이 되고, 2배하고 얘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맞나요? 맞겠죠? 이렇게 하면 요 새로운 수열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10항까지 합을 구해보세요. S의 10은 2분의 항수 10개. 그 다음에 얘는 초항이 3이죠. 2배 하면 6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5, 이런 형태로 해도 답을 구할 수 있고, 실전이라면 이렇게 갈 건 아니죠. 실전이라면 공차는 수열을 더하면 공차끼리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an 더하기 bn이면 a 공차 2배 해주고 b 공차 1배 해주고 해서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항을 알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가도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이라나 저라나 어려운 건 아닙니다. 초항을 알고 있고 공차를 알려줬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페이지 240. 요거 풀이하고 등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좀 빨리 푸는 풀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의 1에서부터 10까지를 더하게 되면 10이 되고, A의 11에서부터 20까지를 더하면 50이 된다. 딱 요 정보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A의 21에서부터 30까지는 등차 관계가 있으니까 40 커졌죠. 그럼 여기에다 40 커지게 되면 얘는 90이라고 볼 수가 있고, A의 31에서부터 40까지 더하게 되면 등차 관계에 있을 거니까 또 더해주면 40 더해주면 얘는 130이 될 거고를 알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21에서부터 40까지를 더하세요. 요 둘을 더하게 되면 결과가 얼마입니까? 요 둘만 더하니까 220이 되어서 여기서 10으로 나누세요 했으니까 답은 20이에요 라고 찾기를 바라는 거고, 얘를 원론적인 풀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S의 10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2분의 항수가 10개고요. 그 다음에 초항 2배하고 2a 더하기에 9d가 됩니다. 얘가 10이라는 이야기예요. 10 나누고 넘겨보면 2a 더하기 9d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에서 20까지는 S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합쳐야 돼요. A1에서부터 A20까지를 찾아야 돼요. S의 20은 2분의 항수가 20개고요. 초항이 2a가 되고 19d가 됩니다. 그럴 때 얘는 이거랑 더해서 여기를 60이라고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이랑 2번을 연립하게 되면 AD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 거죠. 연립 계산을 생략하고 답 보면 얼마인가요? A가 마이너스 5분의 4고, 그 다음에 D가 5분의 2가 되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21에서 40인데요. 이걸 한 번에 못 구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S40을 먼저 구합니다. S40은 2분의 40개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에 39D가 돼요 라는 형태로 해서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S40을 구해보면 280? 그러면 A의 21에서부터 40까지를 물어봤으니까 280에서 S의 20인 60을 빼게 되면
220이 되어서 10으로 나누게 되면 최종적인 답은 22가 돼요. 이게 그냥 원론적인 풀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가게 되면 얘를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해됐죠? 자주 나옵니다.